한반도의 미래가 240년 전 태백산의 바위 틈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지금 이 고문서가 밝혀낸 예언은 2025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민족의 대변화를 예고합니다. 청룡, 홍화, 소나무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나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지도자의 특징이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예언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 가족,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미래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어떤 희망과 경고를 찾아야 할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고문서가 말하는 운명의 시간과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놀라운 문서가 어떻게 태백산에서 발견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780년 조선 동조시대의 강천도라는 보사가 태백산의 깊은 산중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조정은 권력 다툼으로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은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기에 강천도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태백산 중턱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살던 그는 매일 밤 별자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명상 중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에서 그는 수백 년 후 우리 민족이 겪게 될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놀란 강천도는 이 모든 것을 비단천에 자세히 기록했고 그것을 오직 때가 되었을 때 발견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태백산의 가장 신성한 바위 틈에 숨겼습니다. 그는 그 비밀 장소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자신의 예언에 대해 입을 다문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강천도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어린 강천도가 비가 올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예측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과거 시험에도 쉽게 합격했지만 벼슬길에 오르는 대신 진리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도 대부분 만남을 거절했고 오직 자연과 하늘만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강천도는 40년간 혼자 살면서 자신의 환상을 기록하고 또 기록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영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지침서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본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240년이 흘러 2023년 태백산 생태 연구를 위해 모인 숙녀들과 학자들이 우연히 바위 틈에서 오래된 비단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적 유물로 여겨졌지만 그 내용을 해독하면서 모두가 가막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은 강천도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문서가 발견된 시기는 한반도가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였습니다.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국 사회에 큰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서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강천도는 자신의 예언이 달빛이 빛나는 해의 첫 달에 발견될 것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문서는 음력 1월 보름날에 발견되었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의 중심에는 3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청룡, 호화, 소나무. 이 세 상징은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 3명의 위대한 인물을 나타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세 지도자는 각기 다른 시기에 등장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2025년, 바로 올해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강천도는 하늘이 뜻을 보여주었으나 그 길에 걷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청룡의 출현이 2025년, 바로 올해로 예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룡은 누구이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강천도의 예언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청룡으로 상징됩니다. 청룡은 동양 문화에서 신성함과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지만 이 예언에서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진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이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기존 권력층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귀족 가문이나 정치 엘리트 집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배경에서 자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물입니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나 외모가 아닌 진정성과 실천 여부로 대중에게 다가갑니다.
마치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결국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듯 그의 영향력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커져 전국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강천도는 예언에서 이 인물을 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결국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룡 역시 완감한 구집이나 간압적인 태도가 아닌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공감 능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예언은 그가 등장하는 시기가 한국 사회가 깊은 불신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분열, 세대 갈등, 경제적 불안이 극에 달했을 때 청룡은 마치 어둠 속의 빛처럼 나타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청룡의 핵심 사명은 한국 사회의 정화와 개혁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괴롭혀온 구조적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 싸웁니다. 기득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의 첫 번째 개혁 대사는 부패한 권력 구조입니다. 청룡은 법과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합니다. 그는 정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믿음으로 권력자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도합니다. 강천도의 예언에 따르면 청룡은 경쟁과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의 교육 철학입니다. 이 개혁은 처음에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지만 결국 한국 사회의 미래를 밝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적 안정과 분배를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청룡은 양극화된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그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처음에는 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점차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치 오래된 상투를 치유하기 위해 잠시 아픔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그의 개혁은 일시적인 불편함을 주지만 결국 더욱 공감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강천도의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청룡의 지도력이 약 5년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영향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입니다. 마치 짧고 강한 비가 메마른 땀을 적시되 그의 집중된 개혁은 오래도록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룡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완수되면 자발적으로 물러납니다. 이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대부분의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청룡은 자신이 시작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음 지도자에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룡의 투자는 결코 실패가 아닌 그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포드를 마련합니다. 그의 퇴장 후에도 그가 심은 변화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 한국 사회의 미래를 형성해 나갑니다. 청룡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인의 영혼을 정화하고 재탄생시키는 영적 촉매제입니다. 강천도는 예언에서 청룡이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과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해온 한국 사회의 영적 가치와 내면의 풍요로움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시나요? 우리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목소리들 중에 청룡의 특성을 가진 인물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청룡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강천도의 예언은 청룡 이후에 홍학에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홍학은 어떤 인물이며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청룡이 내부적 개혁과 정화를 상징한다면 홍학은 한국의 세계적 이상과 외교적 영향력의 확장을 가져오는 인물입니다. 강천도는 홍학을 하늘을 날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그가 가진 넓은 시야와 국제적 안목을 의미합니다. 홍학으로 상징되는 지도자는 뛰어난 지성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동서양의 지식을 두루 섭렵한 학자이자 사상가로 복잡한 국제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청룡이 행동하는 지도자였다면 홍학은 생각하고 조율하는 지도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중재 능력입니다. 그는 대립하는 관점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마치 악이 물과 하늘 사이를 오가듯
그는 서로 다른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발의를 놓습니다. 호막의 또 다른 특징은 동양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입니다. 그는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도 한국의 전통적 가치와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에게 있어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미래를 위한 지혜의 원천입니다. 강천돌은 호막이 붉은 깃털로 새삼에 물들이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한국의 문화와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홍학의 시대의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 외교와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홍학의 리더십 아래 한국은 국제 외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한국을 강대국들 사이의 중재자로 포지셔닝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심축이 됩니다. 홍학의 외교 전략은 독특합니다. 그는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이 아닌 신뢰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외교를 펼칩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경쟁보다는 공존, 대립보다는 조화라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들은 국제사회에서 신선한 대안으로 주목받습니다. 홍학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는 오랜 역사적 갈등과 불신을 넘어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한중의 삼국협력체가 그의 중재로 현실화됩니다. 홍학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 문화적 영향력의 전 세계적 확산입니다. 한국 드라마, 가요, 영화로 시작된 한류는 이제 한국의 철학, 교육 방식, 생활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강천도의 예언에서 홍학 시대의 한국의 문화는 세계인들에게 깊은 영적 메시지와 치유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한국 문화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공동체 의식, 조화, 정신적 성장의 가치를 전파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의 과학기술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홍학은 기술 발전이 인간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한국은 인간 중심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나라로 자리매김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친환경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합니다. 홍학으로 선징되는 이 지도자는 단순히 국가의 물질적 번영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국가 발전의 궁극적 목표로 삼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강국이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국민의 행복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시연하는 나라입니다. 강천도의 예언에서 홍학은 빨간색으로 묘사됩니다. 동양 문화에서 빨간색은 열정, 생명력, 축복을 상징합니다. 홍학의 붉은 깃털은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창조적 열정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홍학은 고요함과 균형을 유지합니다. 화려한 외모와 달리 그의 내면은 깊은 평화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은 동양 문화에서 잔수와 지혜의 상징입니다. 홍학이 상징하는 시대는 한국이 오랜 지혜를 바탕으로 세계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아닌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라로 세계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홍학의 시대가 지나면 무엇이 올까요? 강천도의 예언은 마지막 단계로 소나무의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소나무는 어떤 상징이며 한반도에 어떤 최종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가슴 깊이 꿈꿔온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천도 예언의 마지막 상징인 소나무는 청룡과 홍학과는 또 다른 모습의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만약 청룡이 강력한 개혁가였고 홍학이 지혜로운 외교가였다면 소나무는 영적 지도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소나무로 상징되는 지도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는 말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단순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삶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마치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묵묵히 서 있는 소나무처럼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지킵니다. 강천돌은 소나무에 대해 뿌리는 깊고 가지는 높으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깊은 영적 뿌리와 높은 이상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성품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힘은 지위나 권력이 아닌
내면의 단단함과 진실성에서 나옵니다. 소나무 지도자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청룡이 내부 개혁에, 홍학이 세계적 위상 확립을 이루었다면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오랜 꿈인 통일을 시현합니다. 그러나 그 통일의 방식은 우리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다릅니다. 소나무가 이끄는 통일은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무력이나 흡수가 아닌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화합의 과정입니다. 강천도는 이래 나뭇가지가 서로 다르게 뻗어도 같은 뿌리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두 한국은 서로 다른 길에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문화와 역사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첫 단계는 북한의 점진적 개방입니다. 소나무의 영향력 아래 북한은 자발적으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과거의 고립 정책을 버리고 조심스럽게 세계를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인적 교류를 포함합니다. 가족 상봉이 일상화되고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며 서로의 문화를 배웁니다. 남북 간의 철도와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한반도는 다시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됩니다. 마침내 두 한국은 공식적인 통일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강천도는 이래 새로운 나무가 자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한국이 아닌 전혀 새로운 나라로 재탄생합니다. 소나무 지도자의 위대함은 통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통일 한국을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이끕니다. 강천도는 소나무 시대의 한국의 세계의 등불이 되는 나라라고 예언했습니다. 통일 한국은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섭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남한의 첨단 기술이 결합하여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한반도 전체가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모델 국가로 변모합니다. 또한 통일 한국은 세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전 세계의 갈등 지역에 평화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소나무 지도자는 전쟁의 무기를 평화의 도구로 바꾸는 것을 국가 철학으로 삼습니다. 인권과 인간 존엄성 현상에도 통일 한국은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극복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천도는 소나무 시대의 한국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되살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소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영적 깨달음과 성숙함을 대표합니다. 소나무는 우리 문화에서 항상 불변의 진리와 정신적 강인함을 상징해왔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는 소나무처럼 이 지도자는 변함없는 원칙과 신념을 지킵니다. 소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뿌리가 깊고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나무 시대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끄는 변화는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강천도는 소나무 시대를 100년, 1000년을 내다보는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나무 지도자의 가장 큰 유산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당장의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다음 세대의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청룡, 홍화, 소나무로 이어지는 새 지도자의 시대를 통해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통일의 순간은 우리 민족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일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강천도의 예언은 그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강천도 예언에서 통일의 시작은 북한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여러 작은 징후들로 먼저 나타납니다. 북한 지도부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며 오랜 폐쇄적 통치체제가 무너지고 젊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과거의 군사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에 국가의 자원을 투입합니다. 농업 개혁을 통해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제한적이지만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러한 내부 개혁과 함께 북한은 점차 외부 세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중고,
러시아 같은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어서 동남아시아, 유럽 등 다른 국가들과도 조심스럽게 외교 관계를 넓혀갑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간천도는 이 시기를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북한의 체제가 서서히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에 빗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북쪽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남쪽까지 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 협력 같은 비정치적 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됩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의료 시스템 개설을 위한 의약품 및 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협력이 쌓이면서 양측 간의 신뢰가 조금씩 형성됩니다. 경제적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 구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공동사업들이 시작됩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경제협력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남북 간의 이질감을 줄이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화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예술 공연, 스포츠 교류, 공동 문화 행사 등을 통해 남북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허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천도는 이래 같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동적인 변화는 이산가족 삼봉의 정밀화와 확대입니다. 남북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이 70년 넘게 기다린 그때 마침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재회를 넘어 분단의 삼투를 치유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강천도는 끊어진 핏줄이 다시 이어지면서 민족의 마음도 하나가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축적되면서 남북한은 점차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됩니다. 철도와 도로가 완전히 연결되어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통신망도 연결되어 남북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연결은 심리적 거리감도 좁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한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한국인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강천도는 이를 도 강물이 만나 새로운 강을 이루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남한의 자유와 창의성, 북한의 공동체 의식과 극률함이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이 탄생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은 단순히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체제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한 제3의 형태입니다. 남한의 극심한 경쟁 문화와 물질주의, 북한의 경직된 위계질서와 폐쇄성 같은 부정적 요소들은 탈피하고 양측의 긍정적 가치들을 새롭게 융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중심 역할을 합니다. 통일 이후 성장한 새로운 세대들은 과거의 이념적 갈등이나 분단의 산투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보다 개방적이고 포악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를 그려나갑니다. 강천도는 이들을 새 시대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은 통일 과정에서 영적, 정신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는 단순한 영토적, 정치적 통합을 넘어 민족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과정으로 통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통일은 한민족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영적 사명을 깨닫고 실현하는 계기가 됩니다. 강천도의 예언 자체가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40년 전의 예언이 현대에 발견되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일의 지침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삼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마치 나침반처럼 혼란스러운 변화의 시기에 한국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의 예언은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적 소명임을 일깨웁니다. 하늘이 점한 때의 땅은 하나가 된다는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통일이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라는 신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강천도는 통일이 한국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인들이 통일을 단순히 민족적 과제로만 보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한 봉사와 기여의 기회로 바라보게 합니다. 강천도가 240년 전에 그린 통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한국은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강천도의 예언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도덕적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통해 한국은 세계 분쟁 지역의 중재자로 나섭니다.
70년의 분단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에 한국의 화해와 통합 모델을 적용하여 평화 구축을 지원합니다. 한국의 중재 역할이 효과적인 이유는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온 한국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달의 아픔을 겪었기에 다른 나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천도는 이래 아픔을 겪은 자만이 바른 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중절은 거창한 국제회의나 형식적인 외교가 아닌 실질적이고 공감에 기반한 접근법을 취합니다. 분쟁 지역의 일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와 염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은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할 때도 정치적 논리보다 인간적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환경 문제에서도 한국은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구온난화, 생물 다양성 감소, 환경 오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강천도는 자연과 인간이 다시 조화를 이루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자원 재활용, 저탄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이래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합니다. 기술적 해결책뿐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전통적 지혜도 세계에 전파합니다. 사회 정의와 인권 증진에도 한국은 앞장섭니다. 통일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전 세계의 소외된 계층과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높입니다. 빈곤, 차별, 불평등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통해 한국은 분쟁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전환한 살아있는 모델이 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강국으로,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분달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줍니다. 강천도는 한국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에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에서 한국의 세계적 역할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적 진화를 돕는 역할입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국은 조화, 공존, 균형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영적 지도자라 됩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이 지구의 심정이 되어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세계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강천도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별들은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예언이 필연적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총사진임을 강조했습니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강천들은 별자리와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의 큰 흐름을 읽었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미래를 풍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하늘은 길에 보여주지만 그 길에 걷는 것은 사람의 발이라는 그의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은 한국인들에게 집단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는 한국의 미래가 소수 지도자들의 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룡, 호화, 소나무로 상징되는 지도자들은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 변화는 일반 시민들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행동할 때 비로소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강천도는 작은 빗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국인 모두에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강천도의 예언은 최종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있어 통일과 세계적 역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민족의 영적 성장과 진화의 과정입니다. 예언은 희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영감을 불어넣지만 결국 그 여정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강천도의 예언은 운명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는 예언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더 높은 운명을 향한 여정에 초대합니다. 그의 글에는 하늘이 큰 그림을 그리면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예언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태백산에서 발견된 강천도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거울입니다.
청룡, 호화, 소나무로 이어지는 여정은 내일의 현실이 아닌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은 별을 통해 방향을 제시했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발입니다. 강천도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래는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역사라 됩니다.